마지막으로 볼 레이아웃은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레이아웃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이 있으면 그 레이아웃에 어떤 부물 레이아웃이 있으면 그 레이아웃의 뷰를 하나만 보여주는 게 프레임 레이아웃입니다. 사실 배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면 전체에다가 만약에 채워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화면에 그 뷰 하나만 보여지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 할 필요도 없는데 의외로 실제 앱을 만들 때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프레임 레이아웃 자체만 가지고 보면 무지하게 간단하고 굉장히 간단하고 사실 용도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자, 이거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뷰를 중첩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중첩이 뭐예요? 중첩. 여러 개를 하나를 놓고 그 위에다가 쌓아놓는다는 얘기죠. 그죠? 쌓아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쌓아놓는 게 과연 왜 필요하냐?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보통 메뉴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 메뉴가 어떤 그 메뉴를 딱 누르면 그 아래에 서브 메뉴, 하위 메뉴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하위 메뉴는 원래 화면에 보이지 않다가 그 메뉴를 눌렀을 때 그 해당하는 하위 메뉴를 보여주는 거죠. 자, 어떤 화면에 보여질 내용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보여지거나 이렇게 하려면 미리 그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어 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화면 영역의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중첩시켜 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개를 같이 쌓아놨다가 어떤 것만 보여주고 어떤 것만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HTML5나 이런 걸 가지고서 다른 언어에서 또는 다른 시스템에서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가지고서 만들 때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로직이에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중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과연 뭐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금 같이 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번에는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렐러티브 레이아웃에서는 우리가 여러 개를 그 안에 어떻게 했어요? 레이아웃 파일만 만들어 가지고 지정을 했었죠. 직접 소스에서. 이번에는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new,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어떻게 할까요? my frame layout. 그 다음에 패키지 네임은 org android frame 레이아웃 프레임이라고 해도 되고요. 프레임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theme이라고 하는 거 테마는 none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next 눌러가다가 finish 누르면 프로젝트가 왼쪽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요 가운데 영역, 작업할 영역에 우리가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서 우리가 중첩시킨 다음에 우리가 보였다 안 보였다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일단 화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영역을 이 화면의 일정 영역을 할당을 해서 그 안에서 뷰를 서로 전환하거나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형태로 만들 거거든요. 근데 그 영역만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든 이런 것들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렐러티브 레이아웃에서 지금 텍스트 뷰는 선택해서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딜리트 키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 왼쪽에 팔레트에서 버튼을 하나 처음에 한번 갖다 놓을게요. 위쪽에다가 버튼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오른쪽에서 텍스트 속성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바꾸기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미지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들이 들어갈 공간을 이미지를 처음에 하나 추가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들어갈 공간을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왼쪽에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데 가보면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죠. 자, 버튼 아래쪽에다가 갖다 붙이면 될 거고요. 자, 이것도 공간을 얘가 다 할당하지 못하네요. 그죠? 받지 못하네요. 아래쪽까지 쭉 끌어다 놓고 해도 이렇게 되고요. 자, 다시 오른쪽으로 쭉 끌어다 놓고 자, 다시 왼쪽으로 끌어다 놓고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될 때까지 잘 이렇게 화면에서 끌어다 놓으면 실제 마지막에 나오는 XML 코드는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해하기 쉽게 필요 없는 것들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없앴어요.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자, 나머지도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하이트 빼고는 밑에 있는 속성들을 선택을 해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여쓰기를 좀 했고요. 자, 위에 버튼은 이렇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버튼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그대로 놔두면 될 거고요. 이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다가,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미지를 추가를 할 거예요. 이미지를 추가할 건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미지를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실제 이미지를 리소스 안에다가 넣어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프로젝트 파일 다운로드 받은 교재 프로젝트 파일에서 이번에는 샘플 북 01 밑에 샘플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가보면 RES 밑에 드러블 폴더가 있고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드림 01과 드림 02가 있죠. 자, 이 폴더 자체를 복사해 볼게요. 자, 이 폴더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지금 파일 탐색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C 밑에 안드로이드 밑에 워크스페이스. 여러분의 워크스페이스는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가보면 자, 이렇게 새로 만든 My Frame Layout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죠. 그걸 선택하고 RES 폴더 밑으로 가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 드로블 폴더가 자동으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다시 이클립스로 돌아와서 자, RES, My Frame Layout, RES 폴더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리프레시 메뉴를 누르면 드로블 폴더가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코드상에서 한번 직접 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코드상에 직접 처음에 넣기에는 기본적인 코드가 자동으로 안 만들어져 있으면 좀 번거로우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래피컬 레이아웃으로 가서 한번 넣어보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Images and Media 왼쪽에 팔레트에서 그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 뷰를 여기다가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건가요?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드림 02를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자,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자, 오른쪽에 아웃라인을 보면 프레임 레이아웃 밑에 이미지 뷰 1이 추가되고 드림 01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다시 XML 코드로 가보면 자, 이렇게 이미지 뷰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C 누르고 그 밑에다가 그대로 복사를 해 놓고 이 ID 값을 이미지 뷰 2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 다음에 소스를 드림 02로 마찬가지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이미지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전에 추가했던 이미지는 어디 갔어요?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오른쪽에 보시면 두 개의 위젯이 추가가 됐지만 마지막에 추가된 뷰 하나만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전에 건 뭐예요?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이걸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추가한 순서하고 상관없이 이미지 1에 대한 이미지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속성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자, 안드로이드 땡땡 하고 보면 자, V로 입력을 해보면 Visibility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Visibility 라고 하는 속성을 입력할 때 세 가지 속성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Visible로 바꾸면 얘가 보이게 돼 있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밑에 거에다 갖다 놓은 다음에 이거를 Invisible로 해놓으면 얘가 안 보이게 됩니다. 자, 컨트롤 S 눌렀고요. 그래피컬 레이아웃 탭으로 가보면 순서로 보면 두 번째 게 마지막에 추가가 됐으니까 이 이미지가 보여야 되는데 자, 이거를 Invisible 안 보이게 해놨기 때문에 첫 번째 게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바꾸기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첫 번째 이미지를 보였다가 두 번째 이미지를 보였다가 이렇게 계속 전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첫 번째를 보였다가 비저블로 했다가 두 번째를 비저블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까지 알겠죠, 그죠? 네, 이해를 했을 겁니다. 중첩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첫 번째 걸 비저블, 두 번째 걸 인비저블로 해놨고요. 아까 우리가 비저빌리티 속성에 gone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gone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간 자체를 아예 할당을 안 해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공간이 있지만 실제 보여주거나 안 보여주거나 이런 의미고요. 이건 뭐 나중에 실제 한번 적용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 이걸 이용해서 이미지를 서로 전환시켜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첩까지는 시켜놨고, 보여주려면 비저블, 안 보여주려면 인비저블로 하면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동작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 동작하는 코드는 어떻게 해요? 소스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탭을 더블 클릭해서 이쪽을 줄여놓고 자, 왼쪽에 프로젝트에서 소스 밑에 폴더 밑에 메인 액티비티.java를 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에서 했던 것처럼 버튼을 처음에 찾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XML에 저장된 XML에 넣은 버튼은 단순히 XML 파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실행이 됐을 때 메모리로 올라오면 그 버튼을 우리가 찾아야 소스에서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밑에다가 어떻게 해요?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냐? 처음에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찾아야 돼요. 어떻게? find, view, by id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r.id. 버튼 1이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하면 우리가 XML에서 넣었던 그 id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찾은 대상이 뭐가 돼요? 버튼이 됩니다. 그러면 id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찾는 거는 버튼이 아니라 뷰를 찾은 거기 때문에 버튼으로 캐스팅을 해주면 됩니다. 버튼 타입으로 바꾸는 거죠. 빨간 줄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위에 임포트가 되면서 버튼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에다가 우리가 이벤트 처리를 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자, 버튼 1점 어떻게 해요? set on click listener 엔터 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new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중괄호 입력하고 엔터 치고 아래쪽에 세미콜론으로 막아주면 되겠죠. 빨간 줄이 나왔어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면 되겠죠. 자, 두 개 중에서 온클릭 리스너는 첫 번째 있는 뷰 밑에 온클릭 리스너를 선택하면 됩니다. 똑같은 온클릭 리스너라는 이름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API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 걸 선택하면 이게 없어집니다. 자, 그래도 빨간 줄이 남아있죠. 이 위에 갖다 놓으면 이 onClick listener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구현해야 될 함수, 메소드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밑에 있는 add unimplemented method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 이 onClick이 뭐예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자, 바꾸기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가 onClick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호출됐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밑에다가 할 거냐면 change image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메소드를 만들고 그걸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change image라고 호출만 하면 될 거고요. 이 밑에다가 메소드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public 또는 private 상관없겠죠. private void change image 만들 겁니다. 자, 이 change image는 우리가 한번 누를 때마다 토글링을 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거 보여줬다, 두 번째 거 보여줬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몇 번째 거를 보여주고 있는지 인덱스 값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위에다가 하나 선언을 합니다. 자, 이 클래스 안에다가 자, 인티저 값을 주고 자, 예를 들면 이미지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하나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이거를 그냥 0으로 해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미지 인덱스라고 하는 게 0이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미지 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지 뷰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invisible. 보여주려면 visible을 바꾸면 된다고 했는데 그 이미지 뷰는 어떻게 참조해요? 위에 버튼을 참조했던 것처럼 똑같이 참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줄을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선택하고 컨트롤 C. 위에다가 참조를 해주면 되겠죠. 컨트롤 V.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미지 뷰는 어떻게 돼요? 이미지 뷰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은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C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예요? 버튼이 아니라 이미지 뷰입니다. 타입을 이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죠? 자, 빨간 줄이 나왔어요. 컨트롤 Shift 알파벳 O 하면 자동으로 이미지 뷰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이미지 뷰입니다. 이 이미지 뷰를 이 onCreate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메소드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를 복사를 해서 위쪽으로 변수를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타입을 없애주면 우리가 find view by id로 찾은 이미지 뷰 객체를 변수에다 할당을 해주는 거가 됩니다. 자, 똑같이 이미지 뷰 2라고 하는 것도 여기 onCreate 안에서 이미지 뷰 객체를 찾아서 할당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걸 여기 이 change image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 뷰 1이라고 하는 거에 점을 해보면 그 안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메소드가 있냐면 set visibilit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 XML 코드에서 visible이라고 하는 속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set visibility를 어떻게 하냐면 자, view 점 해보면 거기에 visible 대문자로 상수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visible 또는 invisible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뷰가 이미지 뷰 1이니까 그거를 invisible로 지정을 하면 얘가 안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게 처음엔 보여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안 보이는 상태로 하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미지 뷰 2를 visibl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미지 인덱스는 1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else 해서 만약에 이미지 인덱스라고 하는 게 만약에 1 값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0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때는 첫 번째 게 visible, 두 번째 게 invisible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코드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보면 좀 코드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하나씩 입력을 해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XML 코드상에서 visible, invisible 넣었던 게 실제 소스상에서 자바 소스상에서 넣을 땐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토글링을 해야 되니까 인덱스 값을 하나 만들어서 0하고 2를 계속 바꿔주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My Frame Layout이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Run as Android Application 이라고 눌러보면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전에 실행했던 거는 이제 없애고요. 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실행을 했더니 첫 번째 이미지가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바꾸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바뀝니다. 두 번째 누르면 토글링이 되네요. 와우. 멋지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공간이 우리가 화면 전환을 한 게 아닌데 요 공간만 다른 걸로 막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프레임 레이아웃은 여러 개를 중첩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렐러티브 레이아웃도 사실 중첩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프레임 레이아웃이 가장 간단한 형태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중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해주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이미지 뷰가 아니라 이거를 레이아웃을 여러 개 중첩을 시켰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이미지 하나가 아니라 어떤 화면 구성을 해놓은 것 자체를 막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뉴가 있으면 하위 메뉴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으면 하위 메뉴를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애니메이션까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메뉴가 슥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도 이런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나중에 보겠지만 탭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실제 앱을 만들 때는 화면을 예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쁘게 만들려면 다양한 효과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머릿속으로 이런 화면 나오면 멋지겠는데 누군가 만든 화면인데 이게 예쁜데 근데 그거는 대부분 복잡한 형태입니다. 근데 복잡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애니메이션 붙여주고 중첩시키고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동작하는 원리가 바로 지금 이 프레임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중첩시켜서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했던 지금 이 화면 구성과 자, 이 화면 구성이죠. 그 다음에 이 화면 구성의 그래피컬 레이아웃입니다. 자, 이거를 이 화면상에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자, 꼭 이 XML 코드상에서 한번 보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자, 실제 자바 소스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좀 길게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순서대로 추가하는 거, 그거 한 이후에 오늘은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화면을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로그인 화면이나 아니면 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격자 형태로 배치하는 테이블 레이아웃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스크롤을 만드는 방법은 이런 거구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프레임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중첩시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레이아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뭐니 해도 리니어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그 다음에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만드는데 자신이 없으면 앱 자체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생각한 걸 가지고 화면을 먼저 구성해야 그 다음에 기능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레이아웃 부분은 여러분이 이것저것 바꿔보면서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여러 번 반복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제 화면 구성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가게 될 텐데요. 위젯들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 화면 구성을 하는데 점점 익숙해지게 이렇게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